세 번째 시간에서는 비율 차이를 검증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3의 문제 3인 독립표본 비율 차이 검정리의 문제를 다루고 추가하여 교과서에 있는 대응표본 비율 차이 검정의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두 생명보험에 대하여 계약 파기 비율이 다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두 보험에 대한 계약 파기 비율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에서 가설을 검증하여 보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A생명보험사의 총 계약자 수와 계약 파기자 수, 그리고 또 다른 B생명보험사의 총 계약자 수와 계약 파기자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독립표본에서의 비율 차이를 검증하는 문제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검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량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 크기와 표본 비율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집단의 경우, 즉 A보험사의 경우 전체 N1은 2350이고 그 중에 X1이 580입니다. 따라서 표본 비율 P1 햇은 580 나누기 2350에서 24.68%가 되겠죠. 두 번째로 B보험사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자 수 N2가 5210명이고 그 중에 계약 파기자 수 X2는 1500명입니다. 따라서 표본 비율은 1500 나누기 5210으로 28.79%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통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공통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 A, B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에서의 표본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계약 파기자 수 2개를 분자에 더하고 전체 표본 크기 2개를 분모에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80 더하기 1500을 2350 더하기 5210, 즉 2080 나누기 7560을 해보면 약 27.51%가 됩니다. 즉 A와 B가 보험사를 구별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파기율이 27.51% 정도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본 비율의 차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보험사의 표본 비율이 0.2468이고 B보험사의 표본 비율이 0.2879이므로 두 개의 차이를 내보면 마이너스 0.0411입니다. 즉 A보험사가 B보험사보다 약 4% 정도 파기율이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B보험사가 약 4% 정도 계약 파기 비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는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정 통계량의 분모에 해당되는 표본 비율의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표준 오차는 P hat 곱하기 1-P hat 그 다음에 1 나누기 N1 더하기 1 나누기 N2를 계산한 후에 그것의 제곱근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0.2751 곱하기 1-0.2751 곱하기 1 나누기 2350 더하기 1 나누기 5210을 계산한 후에 제곱근을 취하면 대략 0.0111 정도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해보고 그것을 기각치와 비교하여 가설 검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가설을 표현해 보면 기무가설은 A 보험사와 B 보험사의 계약 파기 비율이 같다.
라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계약 파기율이 다르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전기분포에 따르는 Z 검정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P1 hat 마이너스 P2 hat, 즉 두 표본 비율의 차이가 되고, 분모는 앞에서 계산해 두었던 표준 오차가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P hat 공통 비율 P hat 곱하기 1 마이너스 P hat 나누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의 제곱근을 취한 값입니다. 앞에서 P1 hat 마이너스 P2 hat은 마이너스 0.0411이라는 것을 계산해 두었고, 분모에 해당되는 표준 오차는 0.000111임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에 의해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Z 검정 통계량은 마이너스 3.703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양측 검정이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기각치는 Z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는 유의 수준이 0.05이기 때문에 Z0.025를 전기분포 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1.9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검정 통계량의 값과 기각치를 비교하여 가설 검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Z가 Z의 절대값이 기각치인 Z2분의 알파 1.96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두 회사의 계약 파기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표본 비율 차이 검정을 CES를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데이터 세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분류 변수가 필요한데, 하나는 회사를 나타내는 컴퍼니라는 변수이고, 하나는 계약을 파기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그룹이라는 변수이고, 그리고 각각의 빈도를 나타내는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바꿔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컴퍼니라는 변수는 A와 B의 문자형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풋 명령문에 달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1과 2로 구분하였고, 1은 계약을 파기한 경우, 2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카운트에는 계약을 파기한 빈도와 그렇지 않은 빈도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셋을 이그잼 5_4라는 세스 데이터셋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독립표본 비율 차이 검정은 프락프리크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가 있는데, 프락프리크 명령문에는 데이터셋을 지정하는 데이터 이퀄 옵션과 함께 빈도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지정하는 웨이트 명령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카운트 변수가 웨이트 명령문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즈 명령문에는 행과 열에 해당되는 변수를 스타 표시를 이용해서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행 변수는 보험사의 구분을 나타내는 컴퍼니를 지정하였고, 열 변수에는 계약 파기 여부를 나타내는 그룹이라는 변수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독립표본 비율 차이 검정의 검정 통계량을 얻기 위해서는 테이블즈 명령문에 CHISQ, 즉 카이스퀘어에 해당되는 옵션과 그 다음에 피셔의 정확 검정을 위한 피셔라는 옵션을 지정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퍼센트만을 출력하기 위해서 옵션을 추가하였는데, 노 퍼센트는 전체 백분율은 출력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고, 노 COL은
10%를 출력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에는 행 %만 출력되게 됩니다. 이제 프리크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빈도표가 출력되어 있습니다. 빈도표를 보면 A 보험사의 경우에 전체 2350명 중에 580명인 24.68%가 계약을 파기하였고, B 보험사의 경우에는 전체 5210명 중에 1500명인 28.79%가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설 검정을 위해서 카이 제곱 통계량의 P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제곱 통계량의 값이 13.7168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구한 Z 통계량의 제곱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P밸류를 살펴보면 0.0002로서 상당히 작음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P값이 유의수는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보험회사의 계약 파기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오른쪽에는 피셔의 정확검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산한 Z통계량이나 카이제곱 통계량은 근사적으로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항분포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정하는 방법은 피셔의 정확검정이라는 것을 아마 수업 시간에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셔의 정확검정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카이제곱 통계량과 마찬가지로 P값이 0.0002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차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율 차이를 검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짝지은 표본으로부터, 즉 대응 표본으로부터 자료가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00명의 유권자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발표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다른 100명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100명에게 발표 이전에도 조사하고 발표 이후에도 조사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대응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즉 100명을 조사했을 때 발표 이전과 이후에 모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63명, 발표 이전에는 예라고 대답했으나 발표 이후에는 노라고 대답한 사람은 4명 등과 같이 표가 작성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데이터의 표기를 전체 데이터의 크기를 n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발표 이전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 전체를 na, 발표 이후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nb, 그 다음에 발표 이전과 이후에 모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n11, 발표 이전에는 예라고 응답했으나 이후에는 아니요로 바뀐 사람을 n10와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기에 의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고 그에 따라 가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 비율은 발표 이전에서의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n분의 na가 되고, 앞에 자료에서 보면 100명 중에 67명이므로 67%가 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PB햇은 100명 중에 84명이므로 84%가 되겠습니다. 즉 표본 비율만으로 보자면 발표 이후가 발표 이전에 비해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지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가설 검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관심이 되는 가설은 PA가 PB와 같다 라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모비율이 차이가 난다, 달라졌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양측 검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평균 차이 검정이나 독립표본 비율 차이 검정과 마찬가지로 단측 검정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동일합니다. 대응표본 비율 차이 검정에서의 검정 통계량은 맥니머 통계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앞에 표기에 의해서 분자는 N01-N10이고 분모는 N01 플러스 N01 플러스 N10에다가 제곱근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21-4 나누기 루트 21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3.4가 됩니다. 이제 양측 검정이므로 기각치는 Z2분의 알파가 됩니다. 유수준이 0.05이므로 Z0.02를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표에서 찾아보면 1.9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해서 검정 통계량 Z와 Z2분의 알파를 비교해 보면 Z의 절대값이 Z2분의 알파인 1.96보다 크므로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립가설을 채택함으로써 발표 이전과 이후에 모비율의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대응 표본 비율 차이 검정 역시 프리크를 이용해서 세스에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한데, 먼저 프리와 포스트라는 변수의 이름으로 사전사후에 yes, no를 구분하여 두었습니다. 여기서 yes, no를 문자형 변수로 입력했기 때문에 프리와 포스트 변수 다음에는 달러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합에 해당되는 빈도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count라는 변수로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수명은 역시 여러분들이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MC paired라고 하는 세스 데이터셋 이름으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프리크에서 역시 데이터셋을 이름을 지정하는 데이터 이퀄 옵션과 그 다음에 분류 변수의 순서를 지정하는 오더 이퀄 옵션을 지정하여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yes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yes를 1번 집단, no를 2번 집단 이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wait 명령문으로 빈도에 해당되는 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는 count라는 변수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니머 검정을 위해서는 exact 맥님이라는 명령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즈 명령문에 행변수와 열변수를 스타 표시를 이용하여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서 행변수는 풀이라는 변수를 지정하였고, 즉 발표 이전에 해당되는 변수죠. 그 다음에 열변수에는 포스트, 발표 이후에 yes/no를 나타내는 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백분율을 출력하고 행백분율을 얻고, 그 다음에 열백분율은 출력하지 않기 위해서 nocol이라는 옵션을 지정하여 두었습니다. 세스의 프리크에 의해서 출력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면 빈도표와 함께 행백분율과 백분율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표본 비율 차이 검정에서는 다르게 합계 부분에
출력되어 있는 결과들이 중요합니다. 보면 발표 이전에는 전체 100명 중에 67명인 67%가 예라고 응답했고, 정책 발표 이후에는 100명 중 84명인 84%가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맥리머 검정의 테이블에서 카이지어 값을 보면 11.56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구한 Z값의 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해서 P값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지어 검정에 의한 근사적인 P값이고, 제일 오른쪽에는 정확 검정에 의한 P값도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P값이 유의 수준인 0.05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과 발표한 이후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평균의 비교, 그리고 모비율의 비교, 그리고 모분산의 비교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두 모집단의 비교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예제를 통해 수치를 계산하고 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간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